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무효표 논란 종지부 찍나.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민주당 순회 경선 도중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오늘 당무위에서 최종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오후 1시 반에 당무위를 열는데요. 예. 당초 민주당은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최종 당원 당규 유권 해석 기관인 당무위 소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최고위원회면은 좀 이렇게 작은 조직이지만 네. 당무위는 한 80명 모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 다 모여서 80명 규모 정도인데 어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당무위 개최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지지층은 지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무위 의결을 통해 무효표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만 해서 결론을 내면 또 당무위로 가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당무위로 네.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란을 빨리 종결해 결선 투표 가능성을 좋게 차단하고 전열을 정비해 대선 준비에 얼른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해찬, 추미애 등 전 당대표들이 참석하는 상임 고문단 오찬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도 참석하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원팀 기조를 확인하고 이제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스케줄을 정리해 주셨는데 최고위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물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무위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도 꽤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경론이 예상이 되네요. 경론이 예상이 되지만 결론은 네. 결국은 이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걸 만약에 뒤집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당이 해왔던 모든 경선 절차가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경론이 막 벌어지게 되면 마지막은 표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무위는 예.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한 80여 명 네.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고 의결기구예요. 예. 여기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면은 이낙연 캠프 측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경선 불복이 아니라 이의제기였다. 이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였다라고 이미 캠프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경선 불복은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당무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럼 만약에 법정으로 가져간다? 물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으로 가져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판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이 거의 쪼개지는 거의 그 정도 상황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물론 다만, 이제 예. 이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라는 전제를 좀 달고 그렇죠. 그렇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뭐 이제 다 가정과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관건이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여부예요. 선대위원장을 맡으려면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요. 본인이 먼저 뭐 내가 선대위원장 맡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제안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선대위원장까지 맡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게 또 관측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뭐 어저께 서른 의원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후보 교체, 선수 교체까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예, 이낙연 캠프에서. 근데 선대위원장 맡아버리면은 이를테면은 이 후보로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교체하자 이런 소리를 누군가 내야 될 텐데 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상황에선 그렇게 못하게 되는. 본인이 또 그런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대 왜 열심히 뛰겠다라고 선대위원장 맡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미지수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그런 있죠. 관측까지도 나오고 예, 있는 예. 이런 상황. 예, 그리고 조태인 기자. 실제 이제 그 당무위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 퇴로를 열어줬다는 얘기도 나와요. 퇴로요? 지금, 출구? 네네.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층들에서도 지금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입장을 표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무위라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퇴로를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도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얘기는 조금 이분한테 듣는 거랑 저분한테 듣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은 있긴 있어요. 네, 다 같은 목소리는 아니긴 한데 일단 그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무위 결정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네. 잠시 후에요. 오늘 그 당무위에 참석하는 최고위원 이동학 최고위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실 거예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미리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조태임 기자, 네. 정의당은 어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했죠. 정의당 이제 심상정 의원으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이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1대1로 맞붙었는데 네.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51대 49. 표차는 264표. 264표 차.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정미 전 대표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네. 앞서 1차 경선에서는 심 의원이 46%, 이 전 대표가 38%였는데 이제 결선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심 의원의 턱 밑까지 바짝 쫓았어요. 근데 심상정 저 후보가 굉장히 크게 한숨 쉬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1대 49면. 1차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때도 사실 좀 못 미쳐서 의외라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심 의원에 대한 피로감, 이제 세대 교체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번째 도전이죠, 심상정 네네. 의원. 근데 이제 대선 경선 후 출마가 4번째고 대선에 직접 출마하는 건 2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네. 맞아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어제 일이 참 많았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 사퇴를 하지 않고 국감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원래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감까지 하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이게 대장동 의혹이 너무 커지니까 당 대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빨리 대선 주자로 뛰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에서 내가 정면 돌파하는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이 국감을 마치겠다고 한 만큼 사퇴 시점은 그 이후가 예상됩니다. 김준일 대표. 예. 어제 2시에 그 긴급 기자회견 그야말로 긴급이었잖아요. 2시 반인가 그랬죠.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그 2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할 때 사퇴냐 아니냐 예상하셨어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 혹시 받아들이나 긴급 기자회견 하니까 거기에 일단 제일 관심이 쏠렸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사퇴 여부를 말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사퇴한다고 해서 국감 안 나온다고 해서 딱히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본인 없는 자리에서 두드러 맞을 테고 이 사건은 예.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말할 기회라도 그래서 당당하게 본인이 또 억울한 점은 해명도 하고 이런 게 차라리 그림이 낫겠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결하는 구도가 오히려 그림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그냥 본인이 나서서 다른 의원들이 대신해 주느니 본인이 나서는 게 낫겠다. 이것도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본선 가면 그쵸. 이대로 이제 본선 간다고 하면 오늘 당무위 결정이 뭐 그렇게 나가지고 본선 간다고 하면 거기서 어차피 난타전이 또 벌어질 텐데 예. 그냥 미리 국회에서 하는 것도 낫겠다? 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두루두루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여론조사 몇 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는 게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것보다 한 20%포인트 이상 많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대선에서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면 돌파. 예, 뭐 정면 어떤 돌파. 분들은 이재명 스타일이다 이런 분석도 맞아요. 내놓던데.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국감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대선 후보니까 좀 판명을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더 이렇게 대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는 1부, 2부 걸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대장동 속보로 가죠. 네, 김만배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네.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예요? 내일 오전에 이뤄지고 아. 이르면 내일 저녁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는 좀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그렇죠. 검찰은 이제 김 씨에게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 약속했던 700억 원이죠. 네. 이것과 올해 1월에 이미 지급한 5억 원도 뇌물 공여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예. 검찰은 또 이제 김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적으면서 공범. 네, 1,10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이 이제 김 씨의 주장에 비해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는 그 녹취록 거기 나온 말들 조작된 일부러 거다.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검찰은 보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김 씨 변호인 측은 어제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증거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리고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가 된 녹취록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아 방어권이 훼손됐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어제 지시요. 네, 어제 문 대통령은 이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온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청와대 입장이고 그쵸. 어제는 문 대통령 네네. 입장인 거예요? 네. 그렇게 다르군요. 김준일 대표. 예. 김만배 씨 구속될까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지금 저기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 영장에 적시된 게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는데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가 이제 입증이 되겠죠. 아니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렇죠. 게다가 김만배 씨가 나 안 그랬다, 뭐 말이 좀 바뀌고 있고, 뭐 그랬다 했다, 저 안 그랬다 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JT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이제 화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아주 뭐 결정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서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거예요. 일단은 이 유동규 씨가 지분 절반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진위는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2019년부터 그 이 분배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거 얘기를 했고 네. 그분이 누군지는 당사자만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들끼리는 다 형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고 최소한 유동규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예. 그 4명 중에서. 예. 그래서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자의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당사자만 모르겠다. 알 것이다. 청와동이 그분 건 거 알고 있잖아. 알면서 왜 그래 할 때 그분은 일단 유동규는 아닌데 그럼 누군지는 뭐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렇죠. 남 이제 변호사.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비 이제 이거 보면은 이 로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금을 각출해가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또 증언에서 네네. 나오고 2015년부터 자기는 여기에서 손을 거의 뗀 상황이었고 구속도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변론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350억 원 로비 내용 이것도 녹취록에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알긴 안다 듣긴 들었다라고 예. 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서 나온 그 명단이 대체로 맞다. 이 정도로 확인을 해줬어요. 50억 약정 클럽. 50억 약속. 그 사람들 클럽. 예. 이름 맞아요. 그 사람들 들었어요. 다만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내가 모르죠. 근데 들은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예.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이제 예. 이 얘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더? 네. 9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삼성전자가 네. 6만 전자, 6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만 해도 9만 6천 원? 이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 네,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는 6만 원 선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6만 원 선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네.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분기별 사상 매출 73조 원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실적과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와 환율 급등,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겹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도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돌파했는데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건 15개월 말입니다. 네. 그래요. 어제 코스피도 이 영향으로 3,000선이 무너진 2,916개 마감했습니다.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 일가들이 팔고 있는 것 이것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팔겠다. 팔겠다라고 그렇죠. 공시를 팔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을 네. 하니까 이게 매물이 나오면 보통 물량이 몇 조 원이거든요. 이게 2조 원, 3조 원씩 순차적으로 지금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진 거죠. 삼성전자 3.5% 빠지고 삼성 SDS 6.54%, 삼성생명 3.36%다 빠졌어요. 네. 거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원자재 공급 불안. 그래서 지난 8일에 삼성전자가 역대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최고 실적인 73조 원 매출에다가 역대 두 번째인 15조 8천억 원 순이익 기록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러니까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면 디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개미들 큰일 났죠, 뭐. 그러니까요. 개미들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33조 원어치 지금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는데 지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